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경기도 안산시 전역에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 2주의 신작 영화를 살펴보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6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 주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 수도권 뉴스 분석. 네, 수도권 뉴스 분석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인데 수도권에서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리죠. 네, 벌써 1주년이 됐죠. 네. 우리 사회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고 학생들이 집단이 희생된 안산시 전역에서는 조금 후인 오전 10시에 1분 동안 이 추모 사이렌을 좀 울리게 됩니다. 예.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게 되는데요. 이 경기도 교육청도 오전 10시 이재정 교육감과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수원과 의정부에 있는 이 남청사와 북청사에서 각각 동시에 추모식을 갖게 됩니다. 예. 오후 2시부터는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4.16 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하는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고요. 예. 경기도 교육청은 어제 이재정 교육감과 실국장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한 유령제 참석을 했고요. 예. 또 사고 해역도 방문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세월호 승무원이죠. 박지영 씨에 대한 추모 행사 소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났던 희생정신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2살의 나이로 이 동생 같은 학생들을 구하려다 끝내 희생자들과 함께한 이 박지영 씨에 대한 추모 행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박지영 씨의 모교인 수원과학대학교에서는 어제 학생과 교수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씨를 기린 박지영 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 박 씨가 졸업한 시흥고등학교도 오늘 오후에 교내에 조성한 지영동산에서 추모식과 함께 추모비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죠. 예. 이 수원과학대학의 김응권 학생복지시장은 어제 추모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 박지영 학우가 차디찬 바닷물이 모든 것을 삼킬 듯 덮쳐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승객들을 구하다가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는 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주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좀 했다고 그러네요. 예. 안산시뿐만 아니고 서울시 또 인천시에서도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리죠. 네. 이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는 일반인 희생자도 43명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예. 오늘 오후 2시 인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는 인천시 주도로 이들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하게 되고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 대표로 일단 추모사를 낭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어제 세월호의 기록을 담은 표지석이 설치가 됐습니다. 예. 지난해 209일간 분향소가 운영된 곳에 상징 조형물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족들의 요청을 서울시가 좀 받아들인 것인데요. 예. 추모의 마음을 담은 검은색 대리석,
그리고 기억의 노력을 담은 황색 동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와 함께 또 200여일간의 그 분향소 운영, 서울도서관 추모 공간 운영 기록 등을 이제 망라한 이 세월호 백서도 같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하면 우리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되새기는 게 좀 부담스럽고 아픈 기억입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시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인천시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소식 같이 전해드린 바 있었죠. 네. 인천시는 그 지난 6일 주택 재개발 사업 때 17%로 돼 있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 3월에 정부가 그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이후에 이를 이제 그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었죠. 네. 인천 지역의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정책의 그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 다름없다면서 강력하게 좀 반발했습니다. 네. 인천 시민들과 함께 이 저지에 나서겠다고 이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인천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항변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재개발 조합처럼 민간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진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5년이 지나면 이 분양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 임차인과 합의하면 2년 반 만에 분양이 가능해 영구 임대나 국민 임대주택 등 그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이런 지적이고요. 네. 둘째로는 그 임대주택 비율이 0%가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주민의 부담을 덜게 되고 그 이익은 결국 그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S공사죠. 네, 네. LS공사와 그 인천도시공사가 계속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받겠습니다. 인천시의 그런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좀 의문이네요. 네,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를 좀 반박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6.3% 수준인 임대주택 비율을 이 10%가 될 때까지 계속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예. 그 비율이 5.05%밖에 안 되는 인천시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아예 0%로 하겠다는 것은 이 서민들의 그 주거복지 못을 빼앗아서 건설사와 민간주택조합의 그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그 반박을 하고 있고요. 예.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도 아니면서 그나마 부족한 임대주택을 보충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재개발 이익 환수 조직까지 포기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는 이제 앞으로 5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이제 고시할 계획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천시가 이제 이를 강행할 것인지 예.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바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소식입니다만 특수목적 고등학교 운영 평가에서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기준점에 미달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서 벌석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그 자율형 사립고 운영 평가를 해서 상당히 좀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그 예고 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고 10개교 그리고 특성화 중학교 3개교 등 13개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지난 2일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들 특수 목적 학교들이 과연 당초 그 설립 인가 취지대로 특수 목적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가를 이제 그 취소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이 평가 결과 13개 학교 가운데 서울 외고와 영훈국제중학교가 그 기준점에 미달해서 이제 예. 청문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 외고는 평가 모든 항목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예. 영훈국제중은 무자격 학생 서류 조작 입학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비리로 인한 그 감사 지적 사례가 이제 문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13일 서울시 교육청의 그 청문회에 이제 응했지만 서울외고는 14일 어제 그제였죠. 이 청문 절차에 이제 그 응하지 않아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궐석 상태에서 청문 절차가 이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서울외고가 왜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네. 한마디로 서울시 교육청의 평가가 이거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예. 설립 목적에 따른 외국어 인재 양성에 충실하고 있고 졸업생들의 어문계열 대학 진학률도 높은데 기준 미달 평가 결과는 좀 부당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청문 불응 결정에는 학부모들의 보이콧 결정이 큰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학교 측은 청문회 참가 여부를 마지막까지 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문 절차는 결국은 학교 측의 마지막 그 입장 예. 혹은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학부모들이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청문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결국 그 청문에 응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서울외고와 그 학부모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도 평가와 이 평가가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하네요.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서울외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은 일단 한 번 더 청문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요. 예. 17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서울외고를 대상으로 그 청문회를 다시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 그런 다음에 1, 2주 내로 그 지정 취소 혹은 2년 유예 후 그 재평가 둘 중에 하나의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서울외고가 내일 청문회도 그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정상 참작 즉 구체적인 뭐 개선 계획에 대한 고려가 사실상 그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 교육청으로서는 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최종 결정 권한을 두고 여기에서 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다시 그 권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포천 미군 사격장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격장 주변 피해 주민들이 급기야 상경해서 용산 미8군 사령부 부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요? 네. 포천 미군 사격장 피해 주민들이 오는 29일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에 접해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예. 안전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제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들 주민들은 최근 그 잇따른 그 도비탄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사격장 폐쇄까지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미8군 사령부에 주민들의 그 뜻을 담은 서한문도 이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사실 그 포천에 있는 미군 사격장 얼마 전에 연습용 105mm 대전차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가지고 아찔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사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8군 사령관한테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미군 측의 반응이 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예. 버나드 시암포 미8군 사령관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이 사과 서한문을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하죠. 예. 이런 일도 이제 그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또 그 두 차례 그 사고가 났던 105mm 그 대전차 연습탄을 이용한 그 사격 훈련이 그 잠정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예. 미군 측 나름대로는 뭐 성의를 이제 보인 셈인데요. 예. 도지사가 뭐 미8군 사령관에게 항의 사안을 보낸 것도 처음이고 또 그 지난 3일에는 그 주민들 600여 명이 사격장 앞에서 이 송아지 등을 대동하고 또 시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상황이 매우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뭐 미군 측에서도 좀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그 주민들은 미군의 이 같은 정도의 그 응답으로는 좀 안심할 수 없다. 이제 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훈련 때 뭐 사전 통보나 야간 사격 훈련 중단, 사격 소음 등에 대한 뭐 피해 보상, 위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뭐 이주 대책등 아주 구체적인 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렇군요. 서울 그 목동 아파트 단지 그 이른바 빌딩에서 채소 농사를 짓는 수직 농장이 서울 주택가에 이제 들어서게 됐다고요. 네,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재건축 아파트의 이른바 식물 공장 혹은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 이 수직 농장이 이제 좀 지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이 수직 농장 건물을 이제 그 서울시가 기부 체납을 좀 받기로 했다고 하죠. 예. 수직 농장이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영어를 이제 우리말로 그 직역을 한 게 그 수직 농장인데요. 예. 뭐 버티컬 팜이라고 하죠. 아. 네, 빌딩의 빛과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 그 환경 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이제 채소등 그 농작물을 생산하는 이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자동화된 농장 빌딩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설 재배의 그 빌딩화 혹은 뭐 자동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수경 재배 방식 등을 그 적극 활용하고 농작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 병충해로부터도 자유로운 농작물을 이제 키우겠다는 이런 발상이죠. 예. 특히 그 도시에서 농산물을 이제 직접 생산해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송과 유통에 따른 뭐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운송 에너지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도시형 농업 방식으로 상당히 좀 세계적으로도 그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 수직 농장이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보면 뭐 상당히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예. 도시국가이자 농산물을 대부분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예. 21세기 싱가포르 국가의 그 전략적 비전 사업으로 이를 적극 뭐 추진해서 이 시범적인 수직 농장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 시설 재배와 그 수경 재배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그 일본에서는 그 30여 개의 그 수직 농장이 상업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나 그 현재로서는 뭐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아. 특히 이제 우리로서는 전혀 그 노하우가 그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그 이제 실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 빛과 습도, 온도 등 모든 농작물의 그 양육 조건을 인공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한 만큼 과연 친환경적인 농사 방식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죠. 목동에 들어서는 농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그 수직 농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네, 그 빌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단 들어서는 것은 그 3층 규모라고 하죠. 예. 1층은 이제 그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하고, 2층과 3층은 엽채류 등의 그 식물을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으로 그 재배하는 이 공간으로 좀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예. 수직 농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뭐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뭐 흥미로운 실험인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봤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볼만한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 준비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철학과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 철학과 관련한 심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네,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오늘도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말씀하실 제목이 수학으로 만나보는 기상예보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아프리카 마사이족을 만나보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래 보려고 합니다. 네, 흔히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허리가 찌뿌듯하면 비가 온다,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날씨를 예측하는 속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여럿 있는데 이런 속설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속설이 많습니다. 네. 고대 중국에도 이제 석양이 유달리 붉으면 다음 날에는 청명한 날씨가 된다고 네. 했죠. 그리고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미 기상학에 대한 책 메트로올로지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주로 네. 이제 구름 모양을 보고 날씨 예측하는 이제 이런 네. 건데요. 사실 이런 종류의 속설은 결국은 이제 어떤 패턴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험과 관찰에 근거해서 비가 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 청명할 때 나타나는 패턴 이런 걸 모은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왜 비가 오는지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모르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패턴 인식적인 접근이 여러 분야에서 현대에도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기상 예측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방식에 유용한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예로 자동 번역을 들 수 있는데요. 예. 구글 번역 사이트 가시면은 이제 외국어 문장을 집어넣으면 원하는 언어로 자동 번역을 해줍니다. 예.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각 언어의 구조나 문법 등을 연구하는 이런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즘은 오히려 이런 언어의 속성을 무시한 접근이 더 효과적인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별 문장을 이제 번역한 사례를 이제 그런 모아서 그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예. 지금 이제 문장과 가장 가까운 걸 그 중에서 골라서 해당 번역문을 고르는 거예요. 예. 이제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수학의 최적화 이론인데요. 가장 가까운 걸 찾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패턴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데 날씨 예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설을 소개를 앞서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신뢰하는 속설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마사이족 마을을 방문한 건데요. 예. 2009년이었어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예. 당시에 한 2주 가까이 마사이족 마을에 머물렀는데요. 예. 이분들이 참 친절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제 오늘은 어디 가면 치타를 볼 수 있다거나 오늘 누떼가 어느 강을 건널 거니까 거기 가보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아주 도움이 됐는데요. 이제 그래서 마을 떠나기 전날 밤에 전날에 이제 이 몇 분 초청해서 제가 이제 좀 대접을 하려고 이제 염소고기 바베큐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사이족한테 염소고기 바베큐가 좀 인기가 있는 모양이죠. 네, 마사이족들은 이제 소와 염소를 많이 기르더군요. 근데 소는 함부로 먹긴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이제 염소고기를 바베큐로 즐거 먹는데요. 이제 그날 저희가 평원에 나가서 이제 바베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 오후에 이제 구름이 잔뜩 끼더니 비가 올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다음날 가야 되니까 이제 떠나야 되니까 이게 아주 난감하더군요. 근데 이때 이 마사이족 연장자가 말하기를 비 안 오니까 그냥 가자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갔습니다. 평원에 나가서 이제 나무를 모아서 불을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시 근거 없는 말은 믿는 게 아닌데 네, 이게 툴툴거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일단 큰 나무 밑에 가서 비를 피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5분 지나니까 비가 다 그치더니 하늘이 청명해지고 정말 제가 태어나서 아마 가장 많은 별을 본 날이 되었습니다. 마사이족 연장자분은 비가 그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이제 이분 말로는 이제 비는 없고 바람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도 우리가 이게 비인지 바람인지 모르고 바람이 지나가는 건데 우리는 비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말로는 먼 곳에서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게 일부 바람에 밀려서 여기까지 잠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원래 안 올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믿기는 힘든데 이분은 그러니까 결국 바람의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냄새로 이게 비인지 바람인지를 구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날 뭐 제가 마사이족은 날씨 예보에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또 염소고기를 불에 그슬려 마사이식으로 구우면 아주 참 맛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맹수들과 대치하면서 사냥을 주업으로 하는 이 마사이족들에게는 이제 아마 날씨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그 어떤 사활적으로 중요해서 아마 이런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마사이족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상 예측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19세기까지도 이 기온이나 뭐 풍속 이런 걸 측정해서 일기예보에 반영하려고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제 신기하게도 가장 큰 문제가 오히려 물리학이나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멀리 떨어진 여러 곳에서 기상 데이터를 이제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측정 그래가지고 한 곳에 신속히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당시 그 증기기차 속도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모아서는 이게 일기예보 이미 가버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저희가 그 전기에 그러니까 전기가 나오고 나서 이게 결국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보가 발전된 전보가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그 드디어 이것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을 써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수학이라는 게 이제 이 기압이나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것들 사이 관계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운 이제 미적분인데요. 그리고서 그 미분 방식을 풀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 날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참 아주 이게 상당히 사실 어려운데 이게 이제 당시는 또 컴퓨터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컴퓨터가 나오고 5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이제 기상 예보를 할 수 있게 됐죠. 어떻게 설명을 듣다 보면은 무슨 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빅데이터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모은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일기예보가 가끔 그 오보도 나고 해서 낭패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이 기상청을 제가 감사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요. 이게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20세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이제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수학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방정식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방정식을 이해했어도 이걸 풀려면은 결국은 컴퓨터를 써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이제 너무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컴퓨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제도 이게 결국은 이제 유체역학의 대표적인 방정식인 나비어-스톡스라는 방정식을 쓰는데요. 이 방정식은 아직도 이게 어느 때 이게 해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도 아직 이해돼 있지 않은 그 정도로 어려운 방정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결국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풀어서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컴퓨터가 무지막지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컴퓨터는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싼 슈퍼컴퓨터를 가진 나라가 일기예보도 잘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수집된 기상 데이터를 이제 이런 수치 예보 모델에 공급하는 역할 정도만 사람이 하고 그 일기예보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경우에 오보가 좀 있던 게 컴퓨터 성능 탓만은 아니죠? 글쎄,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컴퓨터만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거 사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외국에서 만든 기상 모델 그리고 그걸 푸는 이제 방법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그걸 푸는 프로그램까지 그냥 도입해서 사용한 탓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통계적인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보니 이제 그냥 갖다 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안에서 체계적인 수학 훈련을 받은 그런 연구자들이 이런 모델링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상 모델링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기상학자와 수학자들이 협력해서 그리고 예. 더 노력해서 이제 이런 그 우리 한반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뭐 지금 왜 중요한 행사 날짜 잡는데 점쟁이한테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걸 넘어가야 되겠죠.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케냐에는 왜 가셨는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네. 그때 수학자 대회가 거기서 열렸나요? 아니죠. 아니 그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케냐에 저희가 이 요즘은 그 생물학에서도 생명 현상을 다루는 그런 수학도 많습니다. 근데 케냐에서 그래서 그런 각종 야생 동물들을 좀 관찰하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의 어떤 운동 움직임 이런 것들을 대움직임 이런 것들을 어떤 수학 모델링을 통해서 기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보려고 갔었습니다. 네.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있으면 네,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지금까지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아침에 출근할 때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나요? 저는 아침에 라디오 교통방송을 들으며 출근하는데요. 라디오를 듣다가 보면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 충돌과 추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문을 읽어드릴 테니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회전하던 차가 직진하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주오던 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하여 2명이 다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충돌과 추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추돌은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는 것을 뜻하고 충돌은 서로 맞부딪히거나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뉴스에서 충돌사고나 추돌사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로 부딪힌 사고인지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인지 바로 아시겠지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영화관 가는 길. 네, 영화관 가는 길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민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줄 영화 어떤 건가요? 네, 저 오랜만에 액션 영화를 들고 왔는데요. 예. 더 건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무슨 네. 서부 영화 아닌가 그죠?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액션 영화는 아니에요? 액션 영화 맞아요. 네, 액션 근데 영화로 현대물입니다. 예. 예. 테이큰 감독이 네. 연출을 맡아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잘 아시네요. 근데 액션 영화는 뭐 테이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예. 테이큰이 액션 영화에서 새로운 계보를 탄생시킨 건 맞거든요. 근데 예. 그 감독인 피에르 모렐 감독이 이번에 또 자기의 장기인 액션 스릴러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뭐 평범한 아버지는 아니고 조직에서 배신당한 전직 특수부대원이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네. 그 테이큰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습니까? 네, 이 감독이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예.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영화의 구조는 확실히 비슷한데 예. 서사가 완전히 다르다. 이번에는 테이큰의 주인공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캐릭터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주인공이 범죄 조직의 용병으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 나쁜 의도를 가진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씩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담았다는 데 있는데요. 예. 확실히 소설 원작이 있기 때문에 액션 오락 영화치고는 조금 생각할 거리가 묵직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주인공이 숀 펜, 네, 원래 네, 연기파 배우인데 네. 이런 액션 영화의 주연이라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 감독이 말했다시피 그 테이크는 아무래도 리안 닐슨 혼자 하는 원맨쇼 느낌이 강했다면 예. 이번 영화는 숀 펜과
또 다른 배우인 하비에르 바르뎀이 주연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배우의 앙상블이 볼거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대중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하비에르 바르뎀이 좀 더 낯설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명배우이고 뭐 리암 니슨은 완전히 노년의 액션 명장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한 감독이기 때문에 쇼펜의 이미지 변신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뭐 공개된 스틸을 보면은 근육질이 지금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하비에르 바르뎀은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배우인데 이제 이 사람이 비밀 작전의 설계자 역을 맡아서 이제 둘이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시너지가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영화는 아마 청취자분들은 액션씬을 기대할 텐데 네. 뭐 기대해도 좋습니까? 네, 뭐 복합적인 캐릭터다, 뭐 조금 묵직하다 하니까 액션씬이 좀 볼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당연히 테이큰을 만든 감독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작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콩고 해변가부터 런던 시내, 뭐 스페인의 투 경기장 이런 대륙을 뭐 넘나드는 스케일로 네, 남다른 액션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특히 뭐 골목 추격신 이런 것들의 박진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위자라는 영화입니다. 위자. 네, 이름이 좀 낯설죠. 예, 제목이 독특해요.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종의 보드게임의 이름인데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분신사바 같은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혼령을 불러내는 주술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의 이름인데요. 뭐 극 중에서 인물들이 자신의 죽은 친구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네. 죽은 친구의 혼령을 불러낸다니까 네. 뭐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소재가 딱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죠. 근데 요즘 공포 영화가 별로 없었는데 아직 4월이라서 조금 이른 공포 영화긴 해요. 근데 이제부터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오랜만에 이런 초자연 현상이나 악령 뭐 이런들이 등장한 오컬트 영화라서 좀 재미있어 보였고 그리고 악령이 깃든 집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죽은 친구가 혼자 유지학 게임을 하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게임을 해서 친구를 불러내려고 해요. 보고 싶으니까. 근데 원래 이 게임의 규칙이 혼자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친구를 불러내려고 했는데 그 집에 얽힌 악령을 불러내게 돼버린 결과를 친구를 불러내지 못하고. 네, 그래서 막 이제 점차 미궁에 빠지는 미스터리하고 이제 어떤 인물들이 어떤 변을 당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뭐 혼령을 불러내고 뭐 이런 줄거리를 보니까 아무래도 특수 분장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영화는 뭐 촘촘한 서사를 따라가기보다는 뭐 충격 효과나 긴장감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도 특수 분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뭐 이 영화의 특수 분장을 담당한 스텝이 아바타, 토르, 스타트렉 등 약간 SF 블록버스터 주로 담당했던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하면 무섭고 어쩌면 좀 과장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관객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분장 네, 누군가는 또 막 우스꽝스럽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제목이 조금 이것도 묵직한데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예. 어떤 영화예요? 뭐 신 나오니까 종교 영화 같기도 하고. 네, 뭐 종교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남자 주인공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교수를 만나는데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뭐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를 써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그냥 써서 내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론자인 철학 교수와 팽팽하게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종교 영화라 그러면은 좀 내용이 무거울 수도 있겠는데 종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봐도 재미있을까요? 네, 이 영화가 종교 영화인데도 전미 박스오피스에서 4주간 탑10 안에 들었던 영화고요. 수익도 제작비 대비해서는 30배 정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흥미로운 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라이스 브룩스의 동명 원작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워낙 이 이야기에 가지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겪는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치관의 갈등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그 누군가의 팽팽한 경론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 뭐
얼핏 생각하기에 기독교와 관련이 있나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화예요. 그래서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중국인 건가요? 의사가 하버드 대학 입학해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무신론자 교수를 만나서 이제 교수가 너가 그런 매 수업마다 앞에 나와서 나와 학생들을 설득해라. 신이 있다고 증명해봐라.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너에게 낙제점을 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 신학, 과학, 윤리 등 되게 다각도의 시선이 드러나요. 그래서 지적인 흥미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아주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어요. 오늘 김현민 기자가 추천하는 영화 네. 어떤 영화인가요? 저는 오늘 날씨도 약간 이렇게 차분하고 해서 이프 언니라는 로맨스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2004년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명작이에요. 추억의 명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네. 저는 아쉽게도 못 봤습니다만 어떤 내용이죠? 이 영화는 한 연인이 있는데 뭐 둘이 사랑하긴 하지만 너무 익숙해진 관계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 대한 소중함을 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에 어느 하루가 나와요. 특별한 하루가.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졸업 연주회가 있고 남자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하루 종일 자기 회의에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결국 그날 밤에 둘이 말다툼을 하는데 여자가 화가 나서 뛰쳐나가서 택시를 잡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남자 눈앞에서. 그래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으시시하기도 하네요. 네. 근데 약간 나비 효과 같은 소재의 이야기가 한동안 유행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류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그날 하루가 다시 주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루를 산다면 그 여자한테 어떻게 했을 텐데라는 그 후회 막심한 심정을 다시 되짚어가 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배우들이 나오나요? 제니퍼 러브 휴잇이라는 되게 눈웃음이 귀여운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지금 남자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남자 주인공이 다시 하루를 살면서 이제 최고의 하루를 선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완전히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해 봤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을 살아봤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그게 5년이 됐든 5분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에게 너에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너는 그러니까 단 하루만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관계가한테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고요.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낸 답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남자 주인공은 폴 니콜스라고 그렇군요. 적어주셨네요. 오늘은 그러면 If Only의 주제가 제니퍼 러브슛이 부르는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민 영화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hat I feel inside. Don't be afraid to let it show. For you never know if you let it hide. I love you, you love me. Take this gift and don't ask why. 'Cause if you will love me, I take what's good, you hold it deep inside. And if you ask me why, I'm with you and why you never leave.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캠핑 가요 고베항,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항, 행복한 캠핑. 캠핑 가요 고베항,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코코코베아.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